안녕하세요. 대기오염이 태아의 신경발달 장애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게 된 2학년 김민재, 이혜은입니다. 목차는 대기오염과 신경발달의 정의, 그리고 대기오염과 태아 신경발달의 연관성, 그 다음으로 관련 연구 및 통계 분석, 마지막으로 해결 방안 및 결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계신가요? 대기오염은 대기 중에 인위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한 가지 또는 그 이상 존재하며 오염물질의 양, 농도 및 지속시간이 어떤 지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공중보건상 위해를 끼치고 인간이나 동식물의 활동에 피해를 주며 생활과 재산상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한 상태를 말합니다. 대기오염물질은 직접 대기로 배출되는 1차 오염물질과 배출된 오염물질로부터 2차적으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호흡기계와 심혈관계, 그리고 그 외 등 영향을 주는데요. 호흡기계에는 망성기관지염, 천식, 폐공기증, 그리고 폐암, 진폐증, 비인두 질환,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계에서는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그 외에는 어린이 신경행동학적 발달 저하, 그리고 노령 인구 신경퇴해성 변화 속도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신경발달 장애란 신경발달 과정 중 뇌 기능의 변화로 인해 인지, 사회적 상호작용, 언어, 운동 조절 등 다양한 발달 영역에 지연 또는 결함이 나타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경발달 장애에서는 발달적 결핍, 그리고 다양한 영양 기능 장애 등으로 나타나는데요. 발달적 결핍은 개인, 사회, 학업 또는 직업적 기능에 어려움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다양한 영역의 기능 장애는 주의력, 기억 인지, 언어, 문제 해결 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등 여러 영역에서 기능적 어려움이 동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경발달 장애의 대표적으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 그리고 지적장애, 언어학습 장애, 운동발달 장애 등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임신 중 초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 태반의 미세 구조가 손상이 되고 태아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연구팀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900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중 초미세먼지 노출 수준에 따라 고노출군과 저노출군으로 분류해 태반 조직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고노출군에서는 태반의 육모세포 영역에서 심각한 구조적 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혈액 내 산화 스트레스 지표를 분석한 결과 고노출군에서는 말론디알데하이드와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2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가 태반 손상의 주요 기전임을 시사합니다. 태아의 신경계는 임신 초기부터 매우 빠르게 발달하며 특히 뇌의 구조와 기능이 형성되는 시기는 외부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 시기에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되면 신경계 발달 과정에 교란이 발생하게 되고 그 때문에 신경발달 장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연관성이 보고된 주요 대기오염 물질에는 초미세먼지와 다환 방향 적탄화수소, 이산화질소가 있는데요. 임신 중 초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자녀의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ASD, ADHD와 같은 신경발달 장애의 발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환 방향 적탄화수소는 유기물이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발암 물질로 자녀의 인지 기능과 IQ 저하, 행동 문제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산화질소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주성분인데요. 임신 중 NO2 노출이 자녀 인지 발달 지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태아의 신경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명과학적 기전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주요 가설들에는 산화 스트레스, 염증 반응, 후손 유전학적 변화, 태반 기능 이상이 있습니다. 대기오염에 노출될 경우 체내에서 활성산소총 생성을 유도하게 되며 세포와 DNA에 손상을 주는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뇌 발달 과정 중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면 신경세포의 손상이나 사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염증 반응은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뇌의 면역세포인 미세화 교세포의 비정상적인 활성화를 초래시키면 신경회로의 형성을 방해하게 됩니다. 대기오염에 노출이 되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후선 유전학적 표지를 변화시킵니다. DNA 메티라 변화를 하게 되면 신경계 발달과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에 영향을 주게 되며 신경 발달 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대기오염 물질은 태반의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태아에게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는 저산소증, 영양분 결핍을 초래하게 되고 뇌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 관련 연구 및 통계 분석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 연구팀은 환경보건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출생 전 엄마 뱃속에서 대기오염에 노출되면 생애 초기에 신경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그래프는 임신 중에 엄마가 대기오염에 노출된 시점이 각각 아이가 1세, 2세, 3세일 때 MDI 점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각각 따로 분석한 것입니다. 왼쪽 열이 이산화질소 노출, 오른쪽 열이 초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변화인데요. 양쪽 모두 MDI 점수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산화질소의 경우 MDI 점수 변화의 폭이 더 크기 때문에 더욱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임신 중, 특히 중후기 시기에 대기오염 노출이 아동의 인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는 밴쿠버 지역에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출생한 약 37,000명의 아이들의 행동 데이터를 활용했고 ADHD 진단은 병원 기록, 의사 방문 및 처방 전에 조사했습니다. 7년 후 아이들 중 1217명이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구원들이 발견한 것은 녹지 공간 대기오염이 ADHD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문에는 대기오염이 높고 녹지 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아이들이 ADHD 진단 비율이 62%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요소가 다른 요소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대기오염이 심하지만 녹지가 많은 지역에 사는 아이는 ADHD 진단 확률이 낮아졌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6가지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외출 및 호흡기 보호입니다. 임산부는 대기오염이 심한 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외출할 경우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 공기질이 나쁠 때에는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야 하며 실내 환기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대를 이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배출원 규제 강화 및 저공해 전환입니다.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석탄 노후 발전을 감축시키고 전기차를 보급하고 대중교통 확대, 산업 필터 및 저감 장치를 보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장기적인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임산부의 평균 노출량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 계획 및 교통 시스템 개선입니다. 차량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및 친환경 차량의 전환을 가속화시켜야 합니다. 도시 내에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공기 정화 기능을 강화하며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여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정보 제공 및 교육 시스템 구축입니다.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에게 대기오염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수칙 교육 및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보건소나 병원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기술 활용 및 대기질 개선입니다. 새로운 기술, 예를 들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 기능성 도로 포장재와 미세먼지 흡착 기능, 페인트 등이 있는데요. 이를 개발해 도시 전반의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Io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학제적 연구 및 협력 강화입니다. 환경과학, 의학, 역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연구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내외 연구기관의 정보 공유 및 협력으로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신기 대기오염 노출은 태아의 신경발달 장애 발생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였습니다. 따라서 배출 저감, 노출 차단, 고위험군 관리, 영양 의료 보완, 지속 연구의 다층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기오염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권리와 평생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정책 및 행동 변화가 다음 세대의 건강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이 태아의 신경발달 장애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게 된 김민재 이혜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